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장치 산업에서의 100대 대형 손실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제는 100 largest losses in the process industry로 되어 있고요. 세계적인 브로커 마쉬에서 발간한 발간물입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인데요. 마시 스페셜리스트로 되어 있고 100 largest losses in the hydrocarbon industry.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이제 하이드로카본은 탄화수소를 취급하는 그 산업군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유나 석유화학 업종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손실 금액은 금액이 큰 순서로 해서 100개를 뽑았습니다. 대상 기간은 1974년부터 2023년까지고요. 안에 내용은 그 재물 손해, 주로 이제 화재나 폭발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이제 프로퍼티 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 손해, 내추럴 해저드 로스, 뭐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낙뢰라든지 또는 뭐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 등으로 보험사 지급보험금 발생 손해 중 큰 것들을 연도별로 리스트업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에 마침 그 최신 2024년 제28판이라고 합니다. 와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 좀 알아볼게요. 목차는 앞쪽 0102번은 서론 도입 부분이고요. 03번 부분은 지난 2년간, 그러니까 2024년, 2023년이 되겠죠. 2년간 사고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내용이고요. 04번 부분은 그 기존에도 이 보고서들이 계속 발간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권고사항, 레커멘데이션 사항들을 이슈를 했는데 이러한 권고 사항들을 무시한 결과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한 놓쳐진 개선 기회로 그 계속된 그 동종 사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후, 클라이밋 리스크고요. 여섯 번째 챕터는 기업 휴지 관련, 일곱 번째는 에너지 플랜트 건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Risks in Energy Construction. 이게 건설이라고 하면 뭐 플랜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조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겠죠. 여덟 번째는 그래픽으로 보는 100가지 대형 손실들. 아홉 번째 챕터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100가지 대형 손실들, 세부 사고들 내용을 뭐 금액이라든지 부문별로 뭐 이렇게 해서 상세히 기술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목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서문입니다. 주요 사고 대상은 그 하이드로카본, 그 탄화수소류를 취급하는 장치 산업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전 세계에 있는 정유, 석유화, 가스 플랜트 등입니다. 도입 부분에는요, 중요한 손실 원인, 그 손실은 그 제목에도 있듯이 로스입니다. 로스. 그래서 중요한 손실 원인과 경향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귀중한 통찰력과 조직을 지원하고 돕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그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 및 위험관리 관행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고요. 리포트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리포트 하이라이트 부분이 페이지 및 요약 내용인데요. 페이지 13, 페이지 18, 페이지 23, 페이지 26 부분인데요. 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페이지 13 부분에는 전 세계 장치 산업을 넘나드는 과거 유사한 동종 사고로부터의 교훈 그리고 인식된 리스크, 위험성들의 지식 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페이지 18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클라이밋 체인지도 되어 있는데요. 기후 변화의 현실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운영상 및 미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기후의 위험성 평가와의 관련성 부각 이런 내용들 기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3번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기업 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하다가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이제 그 원어로는 비즈니스 인터럽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중단과 관련된 보장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이는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하는 것, 클레임과 보험 보상 기간, 인뎀너티 피어리드 검토의 중요성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6번 부분입니다. 이 건설 단계의 그 손실의 주요 원인들과 공통 위험성 저감 방법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그래픽으로 보는 100가지 대형 손실. 그 대형 손실들을 그 날짜와 그 전 세계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산업 부문, 섹터 등을 함께 표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 데이터는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시 스페셜리티 손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실 가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최초 손실 금액하고요.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된 현재 가치로 환산된 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실 가치에는 재산 피해, 잔전물 재고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 여기에는 이제 그 기업 휴지 손실, 배상 책임 손실, 작업자 상해 및 중단 등으로 인한 비용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챕터는 그 최근 2년간 대형 손실에 대한 것을 기술했는데요. 2023년 7월에 멕시코 걸프 화재 손실, 2022년 7월 미국 오클라호마의 가스 제조 플랜트의 화재 및 대형 폭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을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뭐 뒤에도 이렇게 좀 가독성 있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 화재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를 뭐 26, 44 이렇게 매겼고요. 연도 그리고 그 섹터에서는 여기서는 업스트림, 멕시코 걸프 화재 사고는 업스트림에서 발생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미국 오클라호마 2022년 7월에 발생된 것은 화재 및 대형 폭발, 그리고 부문은 그 가스 제조 플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것 요약해 놨고요. 그 탑 손실을 기록한 100가지 기록적인 손실들을 이렇게 그 타임라인으로 좀 큰 것들만 좀 뽑아서 기술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1982년 캐나다에 있었던 뭐 업스트림 섹터에 있던 그 기계적인 그 손상, 91년 노르웨이의 업스트림에 있었던 동일한 뭐 기계적 손상, 2003년 노르웨이의 업스트림에 있었던 거, 2009년, 2014년 네덜란드에 있었던 것은 석유화학 공장 폭발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 캐나다에 있던 것은 정유 공장의 그 화재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 노르웨이에 있는 것들도 기계적 위험으로 인한 손상이었고요. 1987년 마찬가지고요. 네, 1987년은 미국에 있는 화재 폭발이었습니다. 업스트림에서 발생되었고요. 1999년 앙골라에서는 업스트림 부분에서 기계적인 손상, 2007년 캐나다에서는 정유공장의 화재, 2013년 카자흐스탄 업스트림 부분에 있어서 기계적인 손상, 2015년 미국 업스트림 부분에 있던 기계적 손상.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넘버 84, 넘버 31, 넘버 35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쪽에 세부적인 100 로스 100대 손실에 대한 상세 기재 내용에 대한 그 번호를 이렇게 이제 그 마킹을 해놨어요. 그리고 주요 사고 손실 원인 중에 보통 이거를 그 PSM이라든지 위험 기반 공정 안전에서는 O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Operational Discipline. 그러니까 뭐 공정 운전에 있어서의 뭐 훈련, 규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실 사고의 원인이 된 것들을 좀 기술을 짧게 했는데요. 대부분 이 OD 운전 규율에 대한 공고 사항들을 좀 리스트업해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잃어버린 기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계속되는 사고 관련된 그 주제 토픽 세 가지가 있다고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그 문화입니다. 컬처, 안전 문화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 부분, 코스트, 마지막으로는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관련된 세 가지 주제는 계속 오래 전부터 동일한 주제에 대한 것이 미흡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잘 이행을 했으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동일한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인해서 사고는 계속 발생된다고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주로 그 공정안전 관리와 관련된 뭐 문화라든지 비용, 규정 준수, 이렇게 세 가지고요. 요인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 발생된 다수의 사건이나 화학플랜트 사이트에서의 효과적으로 조치들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손실 예방의 성공적인 그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계속되는 사고 관련 주제 세 가지, 이렇게 컬처, 문화, 코스트, 비용, 그 다음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하는 것,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세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문화는 큰 요소이지만 때로는 간과되기도 한다. 조직 심리학에 있어 직물로 잘 짜여진 안전 문화 없이 단지 체크리스트, 문서화된 절차서들과 기술적 노하우 등으로만 타협된 경우가 많다. 개인 안전은 필수적이지만 오로지 이에만 집중하는 것은 전반적인 안전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정안전 중요성도 인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성과 측정, KPI죠. Key Performance Index 역시 개인을 통한 공정안전 성과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미국 화학안전 및 위험조사위원회, 케미컬 세이프티 보드죠. CSB에서는 팀 문화, 조직 등 다른 영역으로 공정안전 성과 지표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코스트, 비용에 대한 내용은요. 공정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편익 비용 분석에 의존하면 코스트 앤 베네핏입니다. 위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하게 된다. 재정적 피해나 이런 영향을 넘어서 기업의 어떤 평판, 레퓨테이션이죠. 평판과 관련된 위험 권장 사항 또한 무시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피해는 아주 파괴적일 수 있다. 뭐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재물적인 그 손실 금액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고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에 대한 피해도 아주 막대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식된 위험을 무시하게 되면 가장 극단적 범죄 혐의를 포함한 규제 위반 및 법률 위반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에너지 산업군은 작업자와 환경과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안전 지침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규제가 매우 심하게 적용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챕터 부분은요. 출몰하는, 본문에서는 emerging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출몰하는 운전 위험성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내용 보시면 그 managing emerging operational risk로 되어 있고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중요한 그 키워드로 보았는데요. 왼쪽부터 보시면 작업자와 운전적인 탁월성, 우월성. 두 번째는 다음은 기후와 지속성 고려입니다. 원문에서는 Climate and Sustainability Consideration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디지털화. 마지막으로는 지형 정치학적 동력. 원문에서는 Geopolitical Dynamics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기후, 클라이밋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요. 내용은 그 기후로 인해 기인되는 손실들은 이미 그 물질적인 그 화재나 폭발로 인해서 이제 재물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 물질적 사건들로 조직이 새로운 전략을 짜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사업장의 자산이나 대차 대조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모델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은 1980년부터 2023년 사이에 관련 재해 사고들인데요. 단위는 그 미국 US 달러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액이
2023년부터 맨 오른쪽에 보시면 2023년까지 점점 어떻죠? 금액이 지금 마지막이 빌리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6천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은 점점 기후로 인한 그 사건으로 인한 손실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색깔을 구분해 놓은 것은 그 클라이밋 그 로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종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가뭄에 의한 거, 플러딩, 그다음에 홍수에 의한 거, 그 동결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심각한 스톰, 폭풍우 같은 거, 그리고 열대 사이클론에 의한 거, 야생에서 이제 산불 같은 거, 그다음에 겨울철에 스톰, 이것도 폭풍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전력 생산 같은 경우에는요, 23%가량은 현재 플러딩, 홍수에 의한 위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통계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세 가지 권장 사항은요, 기후 위험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것이죠. 지진이 많이 난다든지, 그 해안가에 가까이 있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두 번째는 기후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네요. Climate Impact Assessment.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 적응 공고 사항을 이행할 것. 이것은 이제 그 예를 들면 비상 대응이나 이런 것들. 그 지역적인 위치가 자연재해나 기후에 취약하다면 평소에 비상 대응이나 준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챕터는 BI 노출. 그 기업 영업을 간섭하는 위험이죠. 기업 그 이제 보험회사 용어로는 이제 기업 휴지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제 비즈니스 인터럽션이죠.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필요한 복구 금액 관련 사업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운영 비용이 때로는 시설의 물리적인 손상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직은 그들의 취약점과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 휴지, BI 노출에 대해 고려할 주요 요인 세 가지는 그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비 부족과 조달 기간이 사업장 정상 운전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할 것. 두 번째, 사업 모델의 변경으로 최적화 및 수익성을 유도하도록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 가치를 보호할 것.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산업군에 대한 건설공사 위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 산업은 정유라든지 석유화학, 가스 플랜트 이런 것들이고요. 건설공사 위험은 이것은 이제 조립하는 데 발생되는 위험들이죠. 그렇죠? 플랜트를 건설하는데 보통 다음 네 가지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험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죠.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다음은 장비 실패, 장비의 고장이라든지 장비의 문제, 이퀴먼트 페일리어고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은 공사 사고들, 컨스트럭션 액시던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공고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포괄적인 위험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 두 번째,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다음은 품질 관리입니다. 퀄리티 컨트롤이죠. 요 밑에 있는 영문도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안전 프로토콜 수립 및 강화. 네, 그리죠. 세이프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손실 예방에 대한 조치사항, 로스 프리벤션 메저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위험 관련 손실 방지 조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엔 이제 그래픽으로 한눈으로 보는 100대 대형 손실입니다. 연도별 섹터별 100대 대형 손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 largest loss by year and sector입니다. 내용들이고요. 크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부터 보시면 1974년부터 가장 최근은 2023년까지고요. 이렇게 그 손실 금액은 밀리언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US 밀리언 달러니까 미화 100만 달러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다운이 좀 있는데요.
1997년부터 99년에 좀 많이 발생했고 2001년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2005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색깔 파란색, 녹색, 주황색 이런 부분은 파란색은 업스트림입니다. 그 이제 에너지 산업군에서 보면 정유나 석유화학 쪽이 약간 업스트림이죠. 그렇다면 그 업스트림에서 공급한 것을 받아서 가공하는 2차 가공, 예를 들면 업스트림에서 정유 공장에서 그 납사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을 페트로케미칼, 석유화학 공장에서 제 2차 가공을 하죠. 그죠? 납사를 갖고 LDP라든지 HDP라든지 그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 가공을 하는 산업군은 다운스트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스트림, 하늘색, 터미널 앤 디스트리뷰션, 그 터미널과 이제 분배하는 그런 쪽은 주황색, 리파이닝, 정유는 녹색, 석유화학은 군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트로케미칼, 그 다음에 가스 플랜트, 이런 식으로 이제 시인성이 좋도록 이렇게 잘 그래프로 좀 나열해 놨고요. 그래서 안에 100대 재해를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 부문별로 구별을 해놓고 지역별로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리파이닝, 페트로케미칼, 업스트림, 가스 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색깔로 구분해 놨고요. 섹터별 금액도 나오죠. 손실 금액이. 그리고 전 세계 지역별로 본다면 보라색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죠? US, 미국이나 캐나다 쪽이죠. 그 다음 많은 것은 군청색 쪽인데 금액으로 봐도 유럽이 많았네요. 그 다음은 이쪽 하늘색이랑 녹색이 좀 비슷한데요. 어딘가 볼까요? 하늘색은 아시아 쪽, 녹색은 라틴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재해 발생 요인별로 본다면은요. 이 오른쪽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잘 가독성 있게 색상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가장 많은 거 볼까요? 16,000건에 가까운 거, 블로우아웃, 이거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냥 폭발 쪽도 폭발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도 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기계적인 손상들로 인한 게 많았나 봐요. 기계적인 고장. 그 다음은 요 회색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재나 폭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부분은 내추럴 카타스트로피니까 자연재해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하늘색이 블러아웃이었고요. 그 다음에 황토색이 화재, 제일 적은 요 군청색이 그 충돌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재해 발생 요인별로도 잘 이제 구분해 놨고 이 요인별 중요한 것은 그 미국 100만 달러 단위로 이렇게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시는 그 재보험 브로커 회사거든요. 보험이든 기업보험, 재물보험이든 이런 보험과 원수보험과 재보험에 대한 통계들을 많이 이렇게 집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보험회사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손실금액에 대한 것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또 가독성 있게 또 좀 재밌게 좀 표현해 놨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것들 이거 화재 모양이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금 충돌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폭발 표시, 그 다음에 이건 기계적인 위험, 요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놨고, 요거 뭐죠? 요거 태풍 표시, 요거 이제 자연재해에 의한 손실, 금액도 나와 있고요. 딱 보시면 아까 봤듯이 금액이 큰 것들은 미국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유럽 쪽에도 많고요. 이쪽은 아시아 쪽이죠. 이렇게 한눈에 그 손실 금액을 지금 20개만, 100개 중에서도 상위 20개만 대형 재해로 인한 손실들에 대한 금액도 적어 놓고요. 지역이 어딘지 한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인들은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100대 대형 재해 손실에 대한 부문별 상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스 플랜트 부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 프로세싱 플랜트에 대해서 1974년부터 2023년까지 툭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가스 프로세싱 플랜트, 가스 제조 플랜트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된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7번 사고는 98년 호주 빅토리아에 있는 롱포드에서의 폭발 사고였네요. 익스플로전. 금액은 그때 당시 금액으로 본다면 밀리언 달러거든요. 4억 달러 정도 되겠네. 4억 4천 정도. 근데 이제 금액은 98년에 4억이라면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금액이네요. 그쵸? 1000억에 대한 1000억 불 정도 되는 금액. 그래서 앞쪽에 있는 금액은 그 당시 사고 났었을 때 최초 손실 금액,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가치로 환산된 금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알제리아에서의 폭발 사고 금액,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재 폭발, 뭐 이런 식으로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가스 제조 플랜트 노르웨이에 있는 뭐 햄머 페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화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금액은 이제 위에서 큰 손실 금액부터 이렇게 우선순위로 나열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부분, 페트로케미컬 부분인데요. 그래프로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것들 연도별로 보실 수 있고요. 미국 그 텍사스 파사데나에서 발생됐던 1989년 폭발 사고 있었거든요. 당시 한 6억 7천 불, 지금은 한 1,800억 정도 현재 가치로 되는 피해였던 것 같습니다. 안에는 뭐 에틸렌하고 이소부탄 플랜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HDP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폭발 사고였던 것으로 손실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 큰 순서부터 쭉 중국에서의 폭발, 뭐 프랑스에서의 폭발, 그다음에 미국 네바다의 폭발, 뭐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그 전문을 받아보시게 되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최신판이 좀 또 기존판과 좀 달라진 것은요. 여기 CSB라고 하면 케미컬 세이프티 보드잖아요. 미국 화학조사위원회에서 그 사고 났을 때 근본 원인 분석을 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내는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는 그것과 좀 이어놨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89번 사고죠. 미국 일리노이즈에 있는 일리아폴리스에서 발생된 화재 폭발 사고였는데요. 누르면 해당 CSB 영상과도 이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스트림 부분인데요. 예전 파이퍼 알파 사고에 있는 그런 뭐 시추하는 그런 플랜트 구축물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스트림 로스에 대해서 73년부터 2023년까지 손실 금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영국 그 북해에서 발생됐던 1988년에 발생된 사고였죠. 7월 6일 날 발생됐던 파이프 알파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 금액은 850억이었고요.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2,400억. 네, 아주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업스트림 부문에서 발생된 사고를 이렇게 금액 순서로 쭉 기술을 하여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67번 사고까지. 다음 섹터는 리파이닝, 이제 정유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유 부분의 사고도 74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이제 업다운을 보이는 트렌드의 추세를 가진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고를 본다면 2017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발생된 사고였는데요. 당시 사고로도 1,000억, 그렇죠?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더라도 손실 금액이 1,200억으로 환산이 되고 있고요. 화재와 폭발 사고였습니다. 당시 RFCC 유닛이니까 이게 이제 그 Residual Fluid Catastrophic Cracking이니까 그 헤비 오일 업그레이드 하는 유닛입니다. 이제 중진류, 좀 부가가치가 적은 중진류를 좀 라이트한 가스로 가공하는 그런 플랜트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손실 금액이 가장 컸던 3번 사고부터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터미널과 이것을 이제 유통하는 배로든 뭐 다른 운송 수단으로든 분배하는 부분에서 발생된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는 뭐
1974년부터 2023년 중 일부만 좀 발생됐던 간헐적인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장 컸던 것은 에콰도르에서 안데스 쪽에서 1987년 3월 5일 날 발생됐던 사고로 기록되어 있고요. 자연재해로 발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 당시 사고 금액이고요.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거의 한 3배 되네요. 3억 5,600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 단위고요. 그래서 여기도 금액 순서를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마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100대 손실금액 기록으로 봤을 때 100대 대형 사고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전문을 다음 받아보시려면 구글링 하셔서 100 largest losses라고 키워드를 이제 입력을 하셔서 다운 받아 보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고맙습니다.